지금 보면 예약 신청서가 있죠, 그죠? 예, 제 이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최창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가 아직 지금 치러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기말고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치러질 건데, 이 11월 달이 되면 기말고사를 치르는 자녀들보다 설명회 다니는 어머님들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기 와서 지금 거의 지금 매일 나와 계시죠, 그죠? 아침마다. 예.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지난주보다 이번 주 이렇게 보면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세요. 피곤하셔서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날씨도 추운데 들으시느라고.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금 대치동에서는 대찬학원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로 강의 경력차가 14년 차고 이제 한 달 뒤면 1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고3 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투스하고 여기 대찬학원하고 이제 다른 몇몇 학원 나가고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여기 대찬학원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 봉투에 보시면 이제 제 사진이 나오는 브로셔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표지가 생긴 그 PPT 자료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이제 드릴 말씀이 저에 대한 소개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겨울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고3 올라가기 전에 겨울 방학 때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 특히 올해 입시 이제 가지고 내년 입시 예상을 좀 해가면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좀 오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올해 지금 현재 나온 예상 등급 컷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EBS에서 지금 발췌한 거고요. 보니까 오늘도 지금 변함없이 거의 지금 요 컷이더라고요. 국어는. 그래서 91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키워드를 평이한 난이도라고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고 사실은 이제 좀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91점이란 저 점수가 작년에 비하면 쉽죠. 작년에 84였으니까요. 1컷이. 뭐 작년에 원체 불국어 말이 많아서 아이들이 올해는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91점까지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쉬웠다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가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재수생들이요. 고3 말고. 재수생들은 이미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 국어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걸 아주 피부로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그 소비되는 시간들이 제가 지금도 재수종합반을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아이들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국어에 쓰는 시간이 평균 한 2시간, 자습 시간에 쓰는 시간이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됐어요. 대부분 수학을 하죠. 대부분 수학을 합니다. 자기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대부분 수학하다 잠이 들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제 틈나는 대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학습 계획을 보면 4시간 이상 준비를 했어요. 거의 오전 시간을 털어서 국어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가 올해 안 나왔죠. 반대로. 왜냐하면 공부 양이 24시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24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밥 먹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친구랑 얘기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니까 이 시간 다 빼고 나면 사실 남는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평균 하루에 아이들이 곧 자습에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재수생들 기준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학습량이. 근데 그 중에서 원래 국어를 2시간, 영어를 1시간, 그리고 나머지 한 3시간 이상을 수학에다 넣던 걸 거의 절반 이상을 국어에다 부으니까 지금 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3 친구들하고 재수생 친구들 놓고 올해 수능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현역 친구들, 고3 친구들은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쉬웠어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반대로 재수생들은 확실히 쉽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쉽다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잘 쳤다. 그래서 이 성적을 끌어올린 건 사실은 고3이 아니라 다 재수생들입니다. 물론 매년 재수생들이 성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유독 더 그랬어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수능을 어쨌든 국어를 망치고 학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재수할까 학교를 갈까 고민하다가 부영부영 그냥 학교를 갔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2학기 돼서 갑자기 이제 반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 의외로 성적이 조금 나왔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어쨌든 항상 9월보다도 수능 되면 점수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반수생들 다 나와서 이제 시험 볼 거고요. 얘네는 이제 6월하고 9월에는 절대 점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6개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는 됐어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게 반수생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시험장에 나와서만 보기 때문에 얘네는 그날 당일날 아침에 과잠을 입고 시험장에 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압감 주거든요. 이제 뭐 고대만큼 붙어 있고 연대만큼 붙어 있고, 뭐? 그래서 앉아가지고 괜히 그냥 이렇게 탁 정자세로. 그럼 옆에 있는 현역 친구도 뭐야 이렇게 아니 학교를 좋은 데 다니면서 왜 그렇게 다녀? 그래서 내가 고3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이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망하고 나만 잘 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갈 때 과잠을 구해서 가 그랬어요. 너도 과잠 입고 가. 다닌다고 생각하는 기분으로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성적을 좀 땡겨주고, 게다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 모의고사만 되면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으로 찍든 OMR 카드에 그림을 그리든 찍고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수능 시험 날 당일날 절대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험 성적 안 나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학교까지 가는 그런 수고로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가 밑을 깔아주던 든든한 지원군들은 사라지고 내 앞에 위치할 애들이 더 늘어나니까 실제로 수능은 6개월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컷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는 이 91점은 실제로 고3만 놓고 보자면 아마 86, 7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따가 제가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이제 그 높았던 거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릴 건데, 오답률 높았던 거 정답률 20%대가 몇 문제가 있어요, 벌써. 근데 91점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렵다. 국어는 어렵다. 평이한 난이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수생 끼고 나보다 못한 친구들 안 가고 이런 등등등이. 그래서 미응시율이 예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국어는. 안 보는 거죠, 시험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컷의 환상에 쌓이시면 안 된다. 이번 지금 얼마 전에 모의고사 봤죠, 그죠? 얼마 전에 봤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이 컷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93점 나와서 1등급이 됐어. 그러면 이것이 3학년 올라가면 그래도 90점 초반까지는 계속 맞아주지 않을까. 그래도 1학년 때 국악원 다녔는데 수업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92, 3점에 머무를 수 있어도 다른 이보다 앞서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등급컷은 내려갈 겁니다. 등급컷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등급컷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감안하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특별한 신유형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신유형은 없고 그냥 매번 나오던 그 문제 유형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사실은 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머님들에게 가장 힘주어 말할 부분은 이 3번인데, 그러니까 평이한 난이도 내 특별한 신유형이 없네. 이건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던 제 입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이쪽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독서의 경우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전까지 독서 지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EBS 교재에 있는 겁니다. 이게 A라는 내용의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내용을 막상 수능 시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능 시험을 가면 지금까지 불수능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A를 활용은 해요. 왜냐하면 70%는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활용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EBS 교재에 나왔던 A라는 화제를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그 많은 부분 중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첫 문단은 읽어본 느낌, 나머지는 그냥 읽어야 되는 느낌. 가뜩이나 정보가 A, B, C, D, E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정보 양은 많아지죠. 시간은 한정적인데 지문도 길고. 이게 이전까지 불수능, 불국어의 형태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냐. 여기는 이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올해 수능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A라는 거 가지고 활용하는데 A를 활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느껴지기에 이번엔 연계했네. 작년까지는 연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올해는 연계했어. 내가 봤던 거야. 확실하게 봤던 게 느껴지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지가 나오고 이번에 비문학에, 그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 베이지와 레트로바이러스는 다 수능 특강 수능화생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대부분의 맥락이 그런 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인용했어요. 단 여기에다가 약간의 정보 추가 정도만 했죠. 그래서 독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서 제가 익숙한 독서라고 이름 붙여놨거든요. 독서는 수능 특강을 잘 풀고 내용 정리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매우 익숙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독서 가지고 난이도를 난리를 쳤으니까. 대신에 뭘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냐면, 올해는 독서가 어렵다는 건 취재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를 공부할 때 사실상 공부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니트하고 미트입니다. 이를테면 법학전문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에서 보는 시험의 언어 추리력은 평가원에서 출제했다 뿐이지 사실은 수능하고 맥이 좀 달라요. 지문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1등급 맞는데 만점을 원하는 친구들은 풀어라. 니트 미트. 근데 3등급 나오는데 독서가 약해? 그럼 그런 친구는 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맥락이 다른 거니까. 읽는 걸 빼고는 문제 유형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3등급이 무조건 접근해야 될 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계속 어렵다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뭐 1등급이도 2등급도 3등급도 저기 뒤에는 5등급도 6등급도 다 니트 풀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 니트 풀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4문제 5문제인데 그중에서 3문제 4문제를 틀려요. 그러면서 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국어에 소질이 없나 봐요. 자신감만 잃고 원래 4등급 5등급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많이 틀리니까 자신감이 없대요. 쉬운 거 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독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출제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공부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9월 제가 고3 어머님들, 올해 고3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독서의 난이도를 분명히 낮출 거고 문학의 난이도를 올릴 거다. 지금 영역 간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아이들이 시간도 단축하고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EBS 교재를 외워가요. 주로 출제됐던 작품들 위주로, 출제될 만한 작품들 위주로 아주 친숙한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 위주로 외워서 가는 겁니다. 외워서 갔다가 이번에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나왔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준 거 외워서 갔다가 그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틀려버리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문학은 외워만 가요. 그런데 올해는 나왔던 문학 작품 중에서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을 제외하고는 다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하잖아요. 내신을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한테 내신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수능도 가르쳐야 되니까 수능에 출제될 만한 걸 되도록이면 추려서. 왜? 문학 작품이 400페이지가 넘는데 거기 있는 걸 모두 다 시험법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3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작품을 뽑아요. 그래서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들 전부 다 제가 알기로 이건 시험에 나와 하고 찍어주고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거 빼고 다 나왔어요. 그거 빼고. 아이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는데 제 마지막 수업 제목이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 수업을 하는데 제가 출제될 만한 작품 추려주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 안 나오고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미 작년 6월과 9월에 약간 느낌 주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아무래도 좀 낯선 작품 넣어서 문학 난이도를 좀 올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월선언 16경과 이번에 고전시가 나온 거죠. 종강날 전문 프린트를 줬어요. 시험까지 4일 남았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전시가를 알고 있으면 다 많이 도움이 되겠지. 꼭 공부해 라고요. 그리고 시험날 아침에 시험지를 폈더니 월선언 16경과가 문학 첫 지문입니다. 문학 첫 지문.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수능을 계속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문학 작품은 낯선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특히 지금 다 이과 어머님들이시죠. 이과가 어려워하는 게 아시죠? 독서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감정적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감정적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되도록이면 낯선 문학 작품들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낯선 문학 작품은 어디 있는 건데 올해 EBS 교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EBS 교재에서 내년 EBS 교재, 이제 자녀분들이 고3이 될 때 EBS 교재가 30%가 재수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EBS 교재의 30%를 들어서 내년 EBS 교재 30%를 넣어요. 근데 익숙한 작품은, 그 낯익은 작품은 사실을 넣던가 말든가 상관없이 아이들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작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방학 때 올해 EBS 교재, EBS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EBS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도록이면 좀 친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좀 뽑아가지고, 아니면 취약한 영역, 우리 아이는 유독 고전시가가 약해 하면 고전시가만 좀 뽑아서 미리미리 조금 풀리시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중에 일부는 겹칠 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미리 공부하는 거죠. 고3 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 이제 수능 예상을 좀 해보면 정시비율 상향에 따른 변별력 강화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1이 1컷인데 지금 내 예상은 아이들이 정시 때 좀 명확하게 변별이 되려면 90점이 넘어서는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하고 국어로 매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처럼 84는 너무 심하다. 작년에는 84가 1컷이면서 모든 걸 지금 다 생일을 깼잖아요. 이를테면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애들이 수학 2등급, 과탐 2등급 나와도 국어를 만점 맞으면 가더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과인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서울대 화공과 간 친구가 있어요. 정시로. 그 친구가 수학이 2컷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과탐이 하나 1등급, 하나가 2컷 나왔어요. 컷에 걸렸어요. 근데 국어가 100점이에요. 좀 더 높였을 수 있는데 본인이 화학 전공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왜냐면 표준 점수를 150점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국어는 지금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작년만큼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한 87, 8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7, 8 정도. 그 다음에 영역별 난이도 조절을 분명히 할 거다. 올해도 이거는 흐름이 같을 겁니다. 독서의 난이도는 조금 낮추고 문학이나 문법의 난이도는 조금 올릴 거예요.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 이번 겨울방학 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 안 해놓으면 올해 안에는 개념 정리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1학기 때는 내신하느라 바쁠 거고 2학기 되면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아요. 그때 가서 개념 정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문법은 개념 정리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개념 정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 비율은 여기 보신 것처럼 EBS를 보지 않고 수능을 볼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EBS만 보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3의 국어는 어쨌든 EBS와 수능 기출이 모두 다 같이 되는 공부의 비중도 5대5를 맞춰야 됩니다. 5대5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5대5를 평상시에 계속 5대5를 맞출 수는 없어요. 내신대 되는데 계속 기출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EBS 교재가 시험범위라는데.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직 EBS 교재 안 온 1월 달에 EBS 교재를 어디서 구해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이따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EBS 연계 비율은 70%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이게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실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EBS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EBS 교재를 보고 안 보고는 아이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달라요. 내가 그 지문을 아냐 모르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항상 있다. 올해 이제 지금 두드러진 게 두 문제가 있죠. 40번과 14번 문제. 정답률이 24%, 29%입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는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 맞추겠다. 물론 맞춰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면 여기는 이 두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정확한 독해가 한 건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넘겨보시면 EBS와 기출문제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된다. EBS와 기출문제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된다. 요건 이제 시기별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푸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간이 부족한 건 어머님들이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공부 습관이 국어를 할 때 스탑워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스탑워치를 해놓으면 그 시간에 종속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본인 읽는 것보다 서두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아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자기의 읽기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빨리 읽어야지가 돼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높여놓고 뭐 8분에 끝내, 9분에 끝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라지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빨리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답에서 고민이 많아져요. 답에서 고민이 많아지니까 지문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문을 여러 번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문 보는 횟수를 줄이면 시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시간 부족한 친구들한테 얘들아 시간이 부족하면 읽기의 속도를 높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읽어.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문을 날렸다고 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한 지문이 보통 4문제니까 9점입니다. 날리고 난 다음에 남은 문제를 다 맞추면 91점이죠. 아까 컷 보셨죠? 예, 1등급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45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푼 데까지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무작정 시간을 속도 높인다? 안 돼요. 낮추고 오히려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꼼꼼한 오답 정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푼다고 할 때 어머니들이 반드시 이제 옆에서 지도를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해설지랑 최대한 멀리하기 하셔야 됩니다. 해설지를 보고 아 이게 답이야 알죠? 그 순간은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영원히 못 풀게 됩니다. 최대한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정확하게 읽고 푸는 것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밑에다가 시간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가 그 얘기예요. 천천히 오답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맞추어지는 겁니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독해본문도 중요하지만 배영도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는 이제 다음 아마 여름방학 설명회쯤 돼서 제가 다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EBS 교재에 나오는 자기 취약한 영역에 대한 내용들 특히 독서에서 나는 경제가 취약해 BIS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탐과탐 공부한다 셈 치고 어쩔 수 없어요. 전문적 지식을 물어보게 되는 것. 근데 그게 내가 알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배경지식이라는 건 결국 EBS와 기출문제에서 내가 아주 어려워하는 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시기와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등급인데 니트 미트를 처음부터 푼다 안 됩니다. 1등급은 니트 미트 풀어야죠. 하지만 3등급, 4등급 친구들은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기별로 좀 정해봤어요. 1, 2월에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한다. 2월 초에 나옵니다. EBS 교재. 그런데 2월 달까지는 어쨌든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몇 년? 5년에서 7년간. 그보다 그 이전 건 안 맞아요. 유형이.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푼다. 이때 기출문제 할 때 수능과 평가원 시험이 있어요. 수능과 평가원 시험이 있는데 6월, 9월에 치는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가원은 문제의 질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가 시간이 많지가 않다. 수능만이라도 골라서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냥 6구 수능, 6구 수능, 6 아이고 시간 없네 이게 아니라 수능 시간이 남아? 그때 6구 순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다. 수능이 먼저다. 만일에 시간이 국어에 충분히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6구 수능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 맥락 속에서 보는 게 좋은데 만일에 시간이 없다면 수능 먼저 보는 게 맞다. 그리고 3월과 7월은 EBS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널로 가면 시간 조절 연습은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간 조절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 다시 말하면 7월 이후부터 시간 조절 연습을 그때 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간 조절 연습을 너무 해놓으면 아이의 독해 방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읽고 푸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8월 이후에 시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을 가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이제 제 소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찬학원에서 고3이 지금 수업이 4반이 깔려 있어요. 반은 이제 두 반 나눠서 한 반은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서 그 반은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2등급 이내만 받을 거예요. 2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등급 반이라고 있고 1등급 반은 거기는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그냥 수강하셔도 되는데 이 프리미엄 반과 1등급 반은 차이가 뭐냐? 일단 교재의 차이가 나요.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매주 가르쳐야 될 테마도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과제의 난이도도 좀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4반이 깔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대치동에 고3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진짜 많으세요. 게다가 이름도 이미 익히 들어보신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국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아이에게 어떻게 지금 풀까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장에 가는 건 본인이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는 건데 뭐 내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서 정말 수업 좋다. 더 좋지만 하나하나 아이들이 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수업은 1대1 개별 클리닉 시스템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성적이 나쁜 친구들,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쨌든 강제적으로 끌어낼 겁니다. 주중이라든 주말이라든. 그래서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질문 다 가능하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다 할 겁니다. 아이들하고 맞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별 과제가 따로 부여가 될 거예요. 매주 모의고사나 과제를 테스트를 봐서 이게 첫 주부터 바로 나갈 수는 없죠. 아이가 뭐가 약한지 모르니까 저도. 그러니까 몇 번 쌓이다 보면 아이가 뭐가 약한지 알 테니까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문제집을 따로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저는 제 자체 교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EBS 교재 봐야 돼요.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제 자체 교재로 일단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주로 EBS 교재에 있는 걸 정리하면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 대비까지 충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연계 변형 문제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시즌은 제가 연간 커리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읽기의 시작이라는 게 1월 달까지 총 6주간 진행이 됩니다. 6주간 진행이 되고 그 6주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신을 뛰어넘는 EBS 특강이라고 수능 특강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월 달까지, 여기가 7월 달까지거든요. 7월 달까지 진행하고 나면 7월 달, 8월 달, 9월 평가원 전에 시즌 3 수능 완성을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수능 완성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 찍어서 이번에는 비문학은 다 맞췄거든요. 아이들이 다 충분히 풀어봤어요. 심지어 설명도 여러 차례 했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나올 수 있는 작품들 충분히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도 제공하고 모의고사도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Q&A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미리 정리를 해봤는데 프리미엄과 1등급 바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이 나뉘어집니다. 모의고사는 이감이든 상상이든 뭐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건 시즌별로 제가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감이 이제 예년보다는 좀 힘이 좀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의고사를 적시적소에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은 지금 토요일날 2시부터 5시라고 잡아놨는데 이것 말고 평일날 한두 타임 정도 더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애들 집에서 놀리기 싫으시잖아요. 예, 그럼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일날 한두 타임 더 열릴 거다. 요거는 나중에 첫 주 차에 아이들하고 약속을 좀 잡을 거예요. 등록을 해주시면 약속을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에 가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지금 제가 채널을 따로 개설을 했어요.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 거기 가면 예비 고3이 1년 동안 해야 될 커리에 대한 짤막한 영상이랑 월별로 해야 될 걸 정리해 놨어요. 지금 설명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못했는데 유튜브에 가면 거기 링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다가 최창희 국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링크 타고 들어가면 제 블로그에 거기에 이제 월별로 해야 될 계획을 쭉 올려놨으니까 뽑아가지고 아이들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거기다가. 아니면 그 영상 같이 보셔도 돼요. 예, 같이 보셔도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그 지금 보면 예약 신청서가 있죠, 그죠? 예, 제 이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